네, 안녕하십니까. 중거법상 폴스머저에 대한 구제수단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알타미미의 윤덕근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영국과 한국의 경우에서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국의 경우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해서 무과실 책임주의, 즉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폴스 머저 자체에 대한 고유한 법리는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서 박기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상 폴스 머저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주로 이제 면책 조항, exemption clause의 해석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판례는 폴스 머저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그리고 채무 이행과의 인과관계, 당사자가 해당 사유를 통제할 수 없었을 것, 그리고 해당 사유를 방지하거나 감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을 것, 필요한 통지 의무를 다했을 것을 입증하도록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상 force majeure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frustration 법리라고 해서 해지가 가능하도록 그런 커머널상의 법리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Law Reform Frustrated Contracts Act라는 데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용성계약 등에 대해서는 이제 커머널상의 법리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으로 한국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법의 경우는 일단 표준 도급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민법상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이 국가계약법이라든지 기재부 예규인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서 그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주로 이제 관급공사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2조 공사계약 일반 조건 32조에서는 불가항력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개정이 돼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유도 불가항력 사유에 포함시킨 점이 이제 특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LD 면제, 그리고 EOT, 그리고 계약금액 조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 연말에 국가계약법이 개정됐는데 그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로 기존에는 이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불가항력을 제19조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올 2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르면 발주처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작업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재가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표준 도급 계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 규정 내용에 따르면 되는데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영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39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forced merger 같은 그런 불가항력, 즉 양 당사자의 규칙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판례는 주로 뭐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그리고 인과관계 등에 대한 요건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결론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년 발생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 홍수를 초과해서 600년 또는 1000년 발생 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 범람에 대해서 이것은 예측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다. 그래서 영조물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고요. 반면 IMF 사태나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구제 수단으로 면책 외에 시공자가 계획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상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해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리를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이겨낼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을 의미하는데 실제 판례가 현재까지 이를 적용해서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를 인정한 판례는 아직까지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으로 중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중동의 경우에 그 민법에서 force majeure의 개념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이 없는 사우디의 경우도 샤리아 로에 의해서 force majeure가 인정이 되고요. 그 요건으로는 앞서 본 바와 유사하게 첫 번째로 그런 해당 이벤트가 계약 당사자의 책임 범위 밖의 외부적 원인으로 발생했을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당사자들이 그 사정을 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을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 불능에 빠질 것을 요구합니다. 즉,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에도 있지만 그 difficulty만으로는 안 되고 impossibility까지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는 그 계약 체결 시점에 그러한 이벤트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었는지가 사실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모로코 축구협회가 에볼라를 이유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축구대회를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폴스머즈에 해당 안 돼서 그 협회가 벌금을 부과받은 사안이 있고요. 그리고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상황에서 폭발로 인해서 인부들이 숨져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도 이제 계약 체결 당시에 그런 전쟁 상황이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폴스머저가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폴스머저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폴스머저가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이제 UAE 같은 경우는 민법 287조 및 386조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달리 그 해제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 민법 273조를 보시면 1항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전부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 그리고 2항에서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제권을 가진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폴스머즈에 대한 민법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배제가 가능한 임의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딕 계약이 체결되면은 그 피딕 내용에 따라서 폴스머저의 요건과 효과가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유행 민법 273조에서 그 폴스머저로 인한 계약 해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중동의 민법 같은 경우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그 채권자가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결정 내지 판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하면 이렇게 폴스머저로 인해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든지 채무자가 해제권을 가지는 부분은 조금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또 여기에 또 추가해서 중요한 부분이 유해민법 893조의 경우에는 이는 그 무카월러라고 해서 그 도급계약, 즉 공사계약이 포함되는 그런 계약 유형에 대한 규정들인데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에게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893조에서는 그냥 리퀘스트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 조항과 연결되는 그 전 조항에서는 법원에 이를 청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계약 해지에 있어서는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UAE나 오만 같은 경우는 폴스 머저를 사유로 하더라도 시공자가 도급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발주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그 force merge와 구별돼서 exceptional circumstance에 대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어떤 exceptional circumstance, 즉 예외적인 사건,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해서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졌을 때, 즉 불가능해지진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과중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반 상황 및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조항에서는
이것과 반대되는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 제도는 맨데토리, 즉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중동에서는 상당히 좀 인타이틀먼트와 관련해서 유의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면, 첫 번째로 해당 사건이 예외적일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당 사건이 공공성을 가질 것, 퍼블릭 네이처라고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즉, 특정 섹터에 한정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코로나 사태는 워낙 전방위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요건에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인데요. 이제 코로나 사태의 경우에는 그 사태 발생 자체가 아니고 그 심각한 정도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당 사건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여기까지는 이제 그 폴스 머저하고 요건이 상당히 좀 유사한데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좀 구별되는 요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채무자에게 가중된 부담이 될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프로젝트가 완전히 이행 불능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컨대 그 발주처의 서스펜션 요구가 있거나, 그리고 그런 통행 금지로 인해서 워킹 아워가 제한된다거나, 그리고 여러 파생 효과로 인해서 리소스 가격이 인상된다든지, 그로 인한 이제 손실 증가는 사실 채무자에게 가중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중된 부담이 채무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미한 정도는 안 되고 심각한 정도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프로핏이 저하되는, 즉 이윤이 저하되는 정도로는 부족할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요건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 개인의 주관적인 재정 상태보다는 계약 규모에 비례한 손해액을 판단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그 효과로서 시공자는 그러한 이제 예외적 상황으로 입은 손실의 일정 비율을 발주처에게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이상과 같이 이제 그 중거법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